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 공기와 물, 흙, 빛 등이 있습니다. 유엔은 해마다 국제사회가 기념할 만한 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2005년 물리의 해 이후 매년 과학이나 환경 관련 주제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빛의 해이자 세계 흙의 해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흔히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빗대어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빛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유엔이 이렇게 올해 세계 빛의 해라고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죠? 네, 맞습니다. 이 유엔이 올해를 특별히 또 빛의 해로 정한 이유에는 아주 특별했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네. 이 바로 이슬람 과학자 이블 알 하이삼이 쓴 이 1000년 전에 썼는데 광학의 책이라는 책입니다. 총 7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이 책에는요, 인간의 이 시각과 빛의 반사, 굴절, 그리고 렌즈, 무지개 등 이 빛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과거 사람들은요, 눈에서 빛이 나와서 이렇게 사물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믿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알려진 이론, 실제처럼 그와 반대로 빛이 사실은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는 어떤 이론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고요. 이 책 내용은 이 후대 과학자, 케플러나 뉴턴을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책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는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요. 또 빛이 전자기파인 사실을 밝혀냈던 이 맥스웰 방정식에 관련해서도 그 15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네. 여러모로 빛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빛은 단순히 조명 이상으로 우리 생활과 또 산업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을 활용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실제 공간에 있는 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저희 조명을 또 밝혀주고 네. 있잖아요. 조명도 빛을 이용한 거고요. 촬영을 하고 있는 카메라, 그리고 보고 있는 TV 등 이런 영상기기와 관련된 것들도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광학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망원경, 현미경, 레이저, 광섬유 등 이 많은 부분에서 이 기술의 발전을 이 광 분야가 이끌어 왔는데요. 이 가시광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이외에도 자외선이나 적외선, 또 X선 등 빛을 이용한 광기술은 의료 분야에서도 진단, 치료에 있어서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왔고요. 또 우리가 인터넷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역시 광섬유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크게 만약에 넓게 봐서는 이 인공위성이 지구 전체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는 이 광학 망원경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 광학 망원경을 통해서 지구 표면을 촬영할 수 있고요. 아주 작게 들어가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포의 어떤 모습들을 관찰하는 현미경 또한 빛의 파장을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많은 분야에서 빛이 활용되고 있고 쓰이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빛 하면은 그 눈으로 보이는 정도만 생각을 했고 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았는데요. 이런 광학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기술 제품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전기 전자장치와 연결을 해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중요도가 적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올해는 이제 세계 빛의 해이자 또 세계 흙의 해라고 해요. 네. 빛의 해처럼 흙도 이제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데 이렇게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엔에서 2년 전이죠. 2013년에 12월 5일이라는 날을 흙의 날이라고 정했어요. 이 100개가 넘는 사실 기념일들을 유엔이 정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흙의 날은 2년 전에 정해졌을 정도로 사실 흙의 소중함, 흙의 가치, 주목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세계 식량 농업기구는요,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의 95%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토양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 흙은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또 생태계의 기초이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 공간이죠. 또 빗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왜 땅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쓰레기들 땅에 묻으면 정화작용도 사실은 흙이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공기나 물과 달리 흙이 이제 더러워지거나 상태가 나빠지거나 오염이 되는 거는 사실 인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이 올해를 세계 흙의 해로 정하고요. 식량 안보나 기후 변화, 또 빈곤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관련 정책들을 함께 세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 정책 활동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이 국내에서도 농진청에서 이 학술 행사를 비롯해서 흙의 그 세계 사진 공모전, 뭐 대학생 토양 조사 경진대회 등 이 다양한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공기나 물에 비해서 흙이 어떤 이 중요함이 있어서 좀 뒷전으로 밀렸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재 흙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네, 우선은 지구의 육지가 이제 뭐 사실은 전체 바다보다는 당연히 좁긴 하지만 네. 이런 육지만 비교해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의 토양이 이미 악화가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개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집중호우 때 뭐 유실되기도 하고요. 또 화학 물질에 오염이 되기도 하는 등 이 토양 악화의 주범들이 여러 개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흙은 풍화 작용을 통해서 사실 지금도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하나의 돌이 풍화 작용을 거쳐서 한 1cm 정도의 아주 얇은 토양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 걸리는데 시간이 한 200년 정도 와. 걸리고요. 거기에 또 그냥 일반 토양이 아니라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 되려면 거기서 또 100년은 더 흘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뭐 논이나 밭으로 쓰고 있는 뭐 아니면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좋은 땅들은 최소한 3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도 이 토양의 어떤 악화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토양 오염 지역의 비율이 2005년에는 2.2%였는데 올해는 4.6%로 약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런 속도로 갔을 때는 2020년에는 뭐 10%가 넘게 이 토양이 오염돼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토양의 악화가 또 온실가스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우리가 뭐 화석연료 태우거나 자동차에서 뭐 배기가스 같은 거 나올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네. 이산화탄소가 모두 대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실가스의 4분의 1은 바다가 흡수해주고 있고요. 또 나머지 4분의 1은 숲과 흙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흙 속에는 대기보다 2배 정도가 많은 탄소가 이산화탄소나 뭐 메탄 등 어떤 유기물 형태로 저장이 돼 있는데요. 토양 미생물들이 이제 토양의 질이 나빠지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 또한 다시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흙이 이제 탄소 함유를 많이 하고 있다면 결국 탄소 순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국 옥스퍼드대 보고서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 토양의 개량을 통해서 흙 속의 탄소 함유량을 높이게 되면 매년 2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반대로 또 과도한 비료 사용이 흙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흙에 누적된 질소 양이 많으면 온실가스의 또 일종인 아산화질소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흙의 영양분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또 너무 많아도 문제인 거겠죠. 네. 사실 흙의 소중함이나 또 흙의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는 거는 오늘 이렇게 양 기자와 이야기 통해서 알았는데요. 이 지구 전체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양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